안녕하세요. 2019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소송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번 시험에 관해서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경제 학력평가 모의고사는 처음 봤을 텐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에 좀 충실한 학생이었다면 또 너무 어렵지는 않게 풀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총평의 제목을 6월 학력평가 꼼꼼한 복습으로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6월 학력평가 봤고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시험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복습을 해서 다음번에 학력평가에 나왔을 때, 수능에 나왔을 때 얼마나 틀리지 않냐, 그게 바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신 문제 출제를 할 때 여기 학력평가에 나온 문제들 그리고 그 형식들을 상당히 많이 응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어떤 문제의 형식과 내용도 좀 자세하게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번 6월 학평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첫 번째,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부터 이제 바뀐 교육과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내용 자체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내용 요소가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킬러 문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고난이도의 문제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쉽지도 않았을 것 같은 게,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학력평가를 본 거였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바뀐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좀 간략하게 처리했던 부분, 이전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뤘지만은 바뀐 교육과정에서 좀 간략하게 처리했던 부분들이 문제로 나온 문항들이 몇 문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실생활이나 시사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음원 사이트, 그리고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이러한 시사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 내신 공부를 하든 또는 학력평가 공부를 하든 시사적인 거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도 그렇고, 신문 내용이라든지 각종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선생님들이 소재로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단원별로 살펴보면은 이번 6월 학평은 크게 1단원과 2단원, 딱 두 단원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1단원에서 9문제, 2단원에서 11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보시면은 먼저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에서 경제활동, 생산분배 소비,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문제, 무어누, 그리고 매몰 비용, 기회비용 관련된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올 만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11번이 조금 예외적인 게, 우리 기회비용 하면 항상 명시적, 암묵적, 그리고 기회비용, 그 다음에 순편익이 얼마니, 이런 걸 물었었는데 이번에는 매몰 비용만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다는 게 좀 새로운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제체제랑 관련된 문제, 그래서 우리 전통경제, 시장경제, 계획경제 예상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경제 주체의 역할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중단원 3이 2단원 전체였어요. 대단원 2였어요. 그 대단원 2가 하나의 중단원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 경제 주체 관련된 문제 있었고, 그리고 기업의 이윤, 기업의 이윤은 당연히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도 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난이도를 높게 느꼈을 문제가 바로 15번 비례세와 누진세예요. 우리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직접세, 간접세, 그리고 비례세, 누진세를 모두 중요하게 다뤘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많은 교과들에서 비례세, 누진세는 크게 다루지 않고 직접세와 간접세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도 중요하다는 거고, 선생님도 여러분들 학교시험 3주 완성 개념 강의에서 이 비례세, 누진세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학생은 참고를 꼭 하세요. 자, 그리고 2단원을 보면은, 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정부의 조세 부과의 효과,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거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꼭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균형 변동의 원인, 그리고 결과를 묻는 문항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는 항상 대체제, 보완제, 즉 연관제랑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8번 문항도 꼭 복습을 해둬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시장 가격의 신호등 기능, 시장의 유형,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우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부분이 선생님은 출제가 물론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긴 했지만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빠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시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특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판매 수입에 관한 개념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제 정부 실패 외부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전에 출제됐던 것보다 좀 내용이 작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 실패에서 외부 효과 말고 공공재 부족,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성, 독과점의 폐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완을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꼭 이번 시험이 끝난 다음에 여러 번 복습하고 그 관련 개념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경제는 재밌다, 그리고 경제는 기회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 경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학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단순히 문제에서만, 이건 문제 푸는 거에서만 끝내지 말고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끊임없이 내 주변의 사례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면은 경제를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경제가 기회라는 건데, 우리 경제 수능에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가 수능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이점이 있어요. 무슨 이점이 있냐? 바로 한 문제 정도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탐의 다른 과목들은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경제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실수가 조금 있든지, 아니면은 좀 불안한 마음, 우리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만점을 받고 싶지만 진짜 만점을 받기는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혹시 한 문제가 틀려도 나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택하고 싶다, 그러면 경제에 여러분들 아주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본 6월 학력평가 꼼꼼하게 복습해서 수능도 잡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 문제도 확실히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해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해설에서 봅시다.